안녕하세요. AWS AIML 전문 SA 김대근입니다. 본 세션과 워크숍 자료를 통해 MLOps의 첫 단추인 모델 서빙을 잘 꿰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션의 주 타겟은 클라우드 상에서 모델 배포를 고민하는 모든 분들입니다. 혹시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를 처음 접해 보시는 분들은 세이지메이커 기초 세션을 먼저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지난 10여 년간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최근 수십 기가에 달하는 초거대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고, 초거대 모델을 기반으로 각 유즈 케이스에 적합하게 모델을 파인튜닝하고 있죠. 하지만 모델 학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프로덕션 적용 위해서는 머신러닝 시스템 워크플로우를 구축해야 하죠. 과거 및 현재 많은 기업들은 수동으로 워크플로우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병목이 발생하고 엔드-투-엔드 머신러닝 라이프 사이클이 길어집니다. 라이프 사이클 간소화를 위해 많은 기업들이 MLOps를 통해 워크플로우 자동화를 검토하죠. 하지만 막상 MLOps를 적용하려면 여러 난관들이 있습니다. MLOps에서 머신러닝 코드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고려할 것들이 많습니다. 한꺼번에 거버넌스, ML 워크플로우 자동화, CI/CD 파이프라인 구축, 모니터링 같은 방대한 블록들을 모두 커버하는 것은 어렵죠. 그렇다면 가장 핵심이 되는 키 블록부터 커버하면 어떨까요? 천리지 또 한 걸음부터라고 MLOps의 첫 단추는 모델 서빙입니다. 하지만 막상 모델 서빙을 적용하려니 참 난감하죠. 제가 고객 미팅에서 받았던 질문들을 토대로 가상 시나리오를 하나 각색해 보았습니다. 동일한 목표, 모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두 회사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약 100여 개의 모델을 3달 안에 서빙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고려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프라도 잘 모르는데 인프라 설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갑자기 호스팅 서버가 셧다운 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사용자가 확 몰린다면 비용도 아껴야 한다고 하네요. 멘붕이 옵니다. 그래서 실무자는 이슈를 에스컬레이션 했고, 이 상황에서 두 회사의 CEO는 각자 다른 결정을 내었어요. A사 CEO는 외부 인력들을 빨리 채용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력을 채용하고 온보딩 기간까지 감안하면 3달은 훌쩍 지나가겠네요. B사 CEO는 모든 걸 우리가 할 필요가 없지 않냐, 관리형 서비스를 이용하면 밑바닥부터 서버를 구축할 필요 없다, 2주 교육을 통해 빠르게 익히고 코딩과 디버깅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B사 CEO의 시나리오가 더 현실적이죠? 앞에서 잠깐 설명한 가상 시나리오를 B사 실무자 입장에서 좀 더 진행해보죠. B사의 머신러닝 엔지니어 아담군은 PO에게 특명을 받았습니다. PO는 이렇게 말하죠. 인프라 구축 및 비즈니스 추진을 거쳐 데이터 과학팀의 인력들이 현업에 적용하기 위한 머신러닝 모델들을 학습했어요. 사업 계획이 마감되기 전에 C레벨에게 보고를 이어서 내년 예산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3달 내로 모델 서빙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다행히 AWS 담당자 분께서 AWS의 세이지메이커라는 서비스를 활용하면 모델 서빙을 관리형으로 구축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아담님이 직접 오너십을 가지고 이끌어보시겠어요? 아담군은 특명을 받고 걱정 반 설렘 반의 마음으로 회의를 주선했습니다. 담당자들 의견이 어떨까요? 먼저 의사결정권자들은 비용 문제부터 대놓고 얘기하네요. 클라우드는 사용한 시간만큼 과금되는데 100개의 모델을 띄우면 서버도 100대 띄어서 비용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고 합니다. 일리가 있죠. 데이터 과학자들은 개성이 강합니다. 어떤 분은 파이토치, 어떤 분은 텐서플로우로 학습했네요. 와, 심지어 프레임워크 버전도 서로 다릅니다. 텐서플로우 1.15 버전, 2.5 버전이 섞여 있네요. 이분들은 개성이 강해서 버전 변경도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MLOps 엔지니어는 더욱 현실적입니다. 구체적인 비용과 레이턴시 수치까지 언급하네요. POC 모델의 레이턴시가 200ms인데
프로덕션에서는 100ms 레이턴시를 만족하라고 합니다. 아담 군의 머리가 점점 아파오네요. 하지만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프로덕션 적용 관점에서 다시 질문들이 들어옵니다. 의사결정권자들은 최적의 인스턴스 유형, 트래픽에 따른 인스턴스 운영 방향을 물어봅니다. 데이터 과학자들은 역시나 모델 성능에 관심이 많죠. 모델 드리프트, 데이터 드리프트 모니터링을 원하고 이상 발생 시 피드백을 전달받아 모델을 재학습하고 싶다고 해요. 에메로스 엔지니어들은 블루그린 배포, 로드 테스트, CI/CD 파이프라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물어봅니다. 데브옵스를 잘 모르는 아담 군의 이마에 땀이 송송 맺히기 시작하죠. 게다가 이런 다양한 요구사항들에 대응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을 알아보라고 옆에서 부추기는 피오까지 있습니다. 아담 군이 외쳤겠죠. 도와줘 AWS! AWS 워크숍을 체험한 이후 아담 군은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자, 여러분도 이 세션을 들으시면 모델 서빙 전문가도 거듭날 수 있겠죠? 이제 클라우드 모델 서빙의 이점들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프라 설정에 대한 관리를 할 필요가 없겠죠. 간단한 API만 호출하면 단 몇 분 안에 모델 서빙을 위한 엔드포인트가 생성되고 엔드포인트에서 가리키는 호스팅 인스턴스가 프로비저닝 됩니다. 이때 모델 호스팅을 위한 프레임워크 및 디펜던시 설치와 기본 환경들이 모두 자동으로 설정되죠. 가용성과 오토 스케일링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보장하고 가성비도 훌륭합니다. 간혹 비용에 민감하신 분들은 EC2와 비교하시는데 프로덕션 환경에서 EC2만 달랑 띄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로드 밸런서 붙이고 오토 스케일링 펄시 설정하고 컨테이너 등록하고 로드하는 등의 추가 비용과 부가 서비스들을 연동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을 고려해야 하죠. 그리고 에메로스 연동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을 통해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을 쉽게 연동할 수 있고 세이지메이커 프로젝트를 통해 CI/CD 파이프라인까지 확장이 가능하죠. 배포된 모델은 세이지메이커 모델 모니터링으로 모델, 데이터 드리프트를 즉각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에메로스 시장이 확대되면서 AWS는 대표적인 모델 서빙 패턴들을 커버하는 세이지메이커 추론 포트폴리오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맨 위의 세이지메이커 스택부터 살펴보죠. 여러분의 유스케이스에 가장 적합한 모델 서빙 패턴들을 원클릭이나 API 호출로 간단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이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두 번째 스택은 대표적인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입니다. 모델 학습, 모델 서빙용 컨테이너를 버전별로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죠. 세 번째 스택은 모델 서버입니다. 각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의 서빙 컨테이너는 모델 서빙 패턴에 적합한 웹 서버 툴킷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맨 아래 스택의 머신러닝 인스턴스를 통해 여러분은 유즈 케이스 및 비용에 최적화된 인스턴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트, 레스넷, 율로 같은 모델 추론을 위한 AWS의 추론 전용 칩인 인퍼런시아도 제공됩니다. 온디바이스 추론이나 더 빠른 레이턴시를 위한 솔루션도 세이지메이커 네오로 대표되는 컴파일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죠. 각 서빙 패턴을 살펴보기 전에 세이지메이커 빌트인 4가지 패턴을 간략히 짚어볼게요. 첫째, 사용자의 요청에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리얼타임 추론. 둘째, 주기별 예측에 적합한 배치 추론. 셋째, 실시간은 아니지만 빠른 시간 내에 추론 결과를 받을 수 있고 큰 페이로드 사이즈에 적합한 비동기 추론. 넷째, 페이퍼 유즈에 적합한 서버리스 추론이 있습니다. 2021년에 새로 런칭된 기능들이 많기에 이 시간을 통해 간단히 요약할게요.
먼저 2021년 3월에 런칭된 멀티 컨테이너 엔드포인트입니다. 하나의 추론 인스턴스에 대해 최대 15개까지 컨테이너를 띄워서 모델을 병렬로 배포할 수 있죠. 그리고 2021년 11월에 런칭된 엔비디아 트라이톤 추론 서버를 통해 다이내믹 배칭을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비동기 추론은 2021년 8월에 추가된 기능으로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추론이 가능합니다. 기존 리얼타임 추론은 페이로드 리밋이 6메가이고 타임아웃이 60초였죠. 하지만 비동기 추론은 최대 1GB까지의 페이로드와 15분의 타임아웃을 지원합니다. 서버리스 추론도 개발자와 데이터 과학자를 위한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 3, 4분기에 추가된 람다 서버리스 추론은 기존 람다 컨테이너 이미지의 서버리스 배포를 세이지메이커 API로 간수할 수 있죠. 그리고 2021년 리미트에서 새롭게 선보인 세이지메이커 서버리스 추론이 있습니다. 관리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컨피그 변경만으로 서버리스 추론 환경을 쉽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네 가지 추론 패턴들에 대해 알아보죠. 먼저 리얼타임 추론입니다. 단일 모델에 대한 모델 서빙 패턴을 살펴볼게요. 기본적으로 세이지메이커의 엔드포인트는 REST API 통해 실시간 추론을 수행할 수 있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인프라 환경이 사전 구축되어 있기에 몇 줄의 코드만으로 엔드포인트가 자동으로 생성되죠. 엔드포인트는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와 연결되고 로드 밸런서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을 적절히 분배합니다. 호스팅 인스턴스는 각 프레임워크별로 최적화된 웹서빙 툴킷이 구동되고 트래픽에 따른 오토 스케일링 펄리시도 쉽게 설정할 수 있죠. 다만 페이로드 사이즈 제한이 6메가고 타임아웃 제한이 60초이기 때문에 대용량 데이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엔드포인트 생성은 순차적으로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모델 생성, 즉 크리에이트 모델입니다. 여기서의 모델은 온프레미스와는 약간 개념이 달라요. 추론 컨테이너를 가져올 레퍼스토리 경로와 여러분이 학습한 모델 아티팩트가 저장되어 있는 S3 경로를 포괄하는 개념이죠. 그리고 모델 아티팩트 내에는 모델 파라미터뿐만 아니라 추론을 수행하기 위한 여러분의 파이썬 코드가 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모델을 생성했으면 이제 엔드포인트 구성을 설정해야 합니다. Create Endpoint Config죠. 엔드포인트에 연결되는 인스턴스는 단일 인스턴스가 아니라 여러 개의 인스턴스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 타입과 인스턴스에서 참조할 모델을 가리킬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드포인트 생성, 즉 Create Endpoint입니다. 앞 단계에서 설정한 엔드포인트만 가리키면 끝이죠. 이 명령이 호출되는 즉시 세이지메이커는 엔드포인트 설정에서 저장된 호스팅 인스턴스를 프로비저닝하고 모델에서 지정한 모델과 추론 컨테이너를 호스팅 인스턴스로 다운로드합니다. 컨테이너를 구동하고 핑으로 헬스 체크를 거쳐 정상적인 응답이 반한다면 엔드포인트 생성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내줍니다. 여러분의 모델과 코드만 준비된다면 몇 분 이내로 모델을 퍼블릭으로 호스팅할 수 있는 거죠. 세이지메이커의 빌트인 추론 웹서버를 살펴보겠습니다. 추론을 위한 HTTP 요청을 받아들이는 REST API는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버전, 멀티 모델 사용 여부에 따라 세 가지 웹서버 중 하나를 호출해요. MXNet과 파이토치 1.6 미만의 버전, 멀티 모델은 아마존에서 개발한 멀티 모델 서버를 사용합니다. 파이토치 1.6 이후 버전은 아마존과 페이스북이 공동으로 개발한 토치 서버를 사용하죠. 그리고 텐서플로우와 싱글 모델은 엔진엑스와 G유니콘을 사용합니다. 추가로 텐서플로우는 요청 데이터를 엔진엑스를 통해 전달받은 후 TF 서빙으로 넘기고 TF 서빙을 통해 추론하죠.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모델을 단일 인스턴스 유형으로 배포하여 비용을 아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멀티모델 엔드포인트는 단일 호스팅 인스턴스의 공유 컨테이너 안에서 여러 개의 모델을 동적으로 노드합니다. 여러분께서 엔드포인트 업데이트하실 필요 없이 S3에서 간단하게 모델을 복사하거나 삭제하시면 되죠. 모든 모델들은 S3에 저장되어 있다가 최초로 사용자에게 요청이 오면 S3에서 호스팅 인스턴스로 복사됩니다. 즉, 콜드 스타트가 존재하죠. 하지만 최초 호출 이후에는 모델이 호스팅 인스턴스의 메모리로 캐싱되기에 추가 오버헤드 없이 곧바로 추론이 수행됩니다. 이 패턴은 수천 개의 모델들을 동적으로 노드할 수 있기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TPS 또는 레이턴시 요구사항이 높다면 단일 인스턴스에서 호스팅하신 것을 추천합니다. 이 패턴은 자주 사용하지 않는 모델을 호출할 때 발생하는 콜드 스타트 페널티를 허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 적합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예리하신 분들은 앞서 리얼타임 추론에 60초의 타임아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모델의 사이즈가 너무 커서 60초 이내에 모델을 다운로드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땐 모델 not ready exception 오를 코드를 반환할 때 내부적으로는 최대 6분 동안 모델을 다운로드하여 추론 컨테이너에 노드할 수 있게 설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콜드 스타트가 없이 비용을 아끼고 싶은 분들을 위한 패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멀티 컨테이너 엔드포인트 서빙 패턴이죠. 멀티 컨테이너 엔드포인트는 한 인스턴스 내에 최대 15개까지 컨테이너를 내장할 수 있습니다. 멀티 모델 엔드포인트는 하나의 공유 컨테이너인데 비해 멀티 컨테이너는 독립된 컨테이너를 노드할 수 있죠. 따라서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사이킨런 등의 컨테이너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정적으로 노드되므로 콜드 스타트도 없죠. 이 패턴은 각 컨테이너에 배포된 모델의 레이턴시가 서로 비슷하고 레이턴시 요구사항이 높지 않을 때 유용한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 캐글에서 많이 쓰이는 기법인 앙상블 기반 예측이나 스태킹 기반 예측에 유용하죠. 하지만 GPU가 지원되지 않으므로 충분한 로드 테스트를 거쳐 만족할 만한 TPS와 레이턴시가 나오는지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리소스 사용량이 컨테이너 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모든 모델을 노딩할 수 있는 충분한 리소스가 있는 고성능의 인스턴스 유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엔드포인트 생성 시 헬스 체크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용어가 비슷하니 헷갈리시죠? 코드 예시로 두 패턴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멀티모델 엔드포인트는 추론 수행 시에 타깃 모델에서 호출할 모델을 가리키면 되죠. 멀티 컨테이너는 오른쪽의 코드 예시처럼 크리에이트 모델 호출 시에 여러 개의 컨테이너들을 리스트로 묶습니다. 추론 수행 시에는 타겟 컨테이너 호스트 네임에서 호출할 컨테이너를 가리키면 되죠. 지금까지 빌트인 모델 서빙 4가지 주요 패턴 중에서 리얼타임 추론의 키 패턴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배치 추론, 비동기 추론, 서버리스 추론을 알아볼 차례겠죠. 특히 비동기 추론과 서버리스 추론은 작년에 새로 추가된 패턴이니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주세요. 먼저 배치 추론입니다. 추천, 마케팅, 팟캐스팅 등의 도메인에서 주기적으로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배치 예측을 스케줄링하고 결과를 별도의 스토리지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유즈 케이스에 적합하죠. 배치 추론은 세이지메이커의 학습 인스턴스처럼 추론을 수행하는 순간에만 컴퓨팅 인스턴스가 활성화되고 모든 추론 작업이 끝나면 인스턴스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추론 결과 값들은 S3에 저장되며 컴퓨팅 인스턴스가 종료되는 즉시 다운로드받아 활용할 수 있죠. 실시간 추론처럼 24시간 인스턴스를 띄우지 않고 필요한 순간에만 인스턴스를 띄우므로 비용적인 부담이 적습니다. 데이터 과학자들 입장에서도 레이턴시나 로드 테스트 같은 요구 사항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 빠르게
프로덕션에 적용이 가능하죠. 그런데 배치 추론은 컴퓨팅 인스턴스를 프로비저닝하는 고정적인 몇 분의 지연 시간이 있기 때문에 동영상이나 텍스트북 같은 데이터를 추론하는 유즈 케이스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바로 비동기 추론 패턴을 사용할 수 있죠. 비동기 추론은 클라이언트와 추론 엔드포인트 사이에 관리형 메시지 큐가 들어갑니다. API를 호출하면 엔드포인트로 페이로드를 보내는 대신 S3로 페이로드를 복사하고 별도의 관리형 큐에 페이로드에 대한 요청의 포인터로 전송합니다. 호스팅 인스턴스는 큐에서 메시지를 받는 즉시 페이로드 데이터를 S3에서 다운로드하고 추론 컨테이너를 통해 모델 추론 결과값을 계산하죠. 계산된 결과를 클라이언트에 쏴주는 대신 S3에 저장합니다. 이때 추론이 완료되었다는 이벤트를 빠르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택적으로 아마존 SNS를 통해 추론이 완료되었다는 알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동기 추론 패턴은 한 가지 큰 장점이 있는데요. 일정 시간에 트래픽이 없다면 엔드포인트에서 가리키는 인스턴스 개수가 0개로 축소됩니다. 즉, 인스턴스 호스팅에 대한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니 꼭 기억해 주세요. 서버리스 추론은 밑바닥부터 구현하는 람다 서버리스 추론과 관리형 서비스인 세이지메이커 서버리스 추론이 있습니다. 람다 서버리스 추론부터 알아보죠. 기존 람다 함수는 최대 250메가까지만 지원했지만 람다 컨테이너 이미지를 사용하면 최대 10기가의 컨테이너 이미지를 패키징하여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이지메이커의 람다 서버리스 추론 API를 통해 람다 컨테이너 이미지 배포를 좀 더 쉽게 수행할 수 있죠.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컨셉을 이해하면 어렵지 않지만 데이터 과학자들 입장은 다릅니다. 도커 컨테이너 작성, 람다 함수 디버깅, IAM 권한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하느니 머리가 아프죠. 그렇다면 기존 리얼타임 추론과 동일한 코드에서 컴피그 설정만으로 서버리스 추론을 수행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 리멘트 2021에 런칭된 세이지메이커 서버리스 추론입니다. 세이지메이커 서버리스 추론은 앞서 설명드린 람다 서버리스 추론과 달리 서버리스 추론에 필요한 제반 작업들이 없습니다. 별도로 도커 이미지를 빌드할 필요가 없고 트래픽에 따라 자동으로 스킬 인, 아웃이 가능하죠. 따라서 프로덕션에 처음 런칭하거나 간헐적인 트래픽이 발생하는 유즈 케이스에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같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은 늦은 밤이나 새벽에는 트래픽이 상대적으로 적겠죠. 관리형 서비스이니만큼 사용법 정말 간단합니다. 기존 세이지메이커 리얼타임 엔드포인트 배포와 99% 동일해요. 1%의 차이는 크리에이트 엔드포인트 컴피그 생성 시 신규 서버리스 컴피그 옵션만 추가하는 것입니다. 메모리 크기, 최대 동시 접속에 대한 두 가지 파라미터만 설정하면 되죠. 메모리 크기는 기가바이트 단위로 1기가부터 6기가까지 조절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모델 서빙의 대표적인 패턴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프로덕션 적용 위한 모델 버전 관리, 무중단 배포, A/B 테스트, 오토 스트링을 간단히 살펴보죠. 모든 패턴들은 API 호출만으로 쉽게 적용할 수 있으니 세션 이후 워크숍까지 꼭 직접 수행해 보세요. 모델 배포 후 시간이 지나면서 모델이 과거만큼 좋은 결과로 추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경험이나 비즈니스 목표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 위해 다양한 테스트를 수행하죠. 그렇다면 모델 업데이트 시 배포한 엔드포인트를 중단하고 다시 새로운 엔드포인트를 배포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엔드포인트를 중단하며 서빙이 중단되니 사용자들은 최악의 경험을 하겠죠. 엔드포인트는 호스팅 인스턴스를 가리키는 포인터이기에 백그라운드에서 다른 호스팅 인스턴스를 가리킬 수 있게 엔드포인트를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주목하세요. 호스팅 인스턴스에 대한 모든 설정은
엔드포인트 컴피그에서 하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나요? 모델 아티팩트를 변경 또는 삭제하거나 추론 코드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기존 엔드포인트 컴피그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엔드포인트 컴피그를 생성하고 엔드포인트에서 신규 엔드포인트 컴피그를 가리킬 수 있게 업데이트 엔드포인트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하나의 엔드포인트 컴피그에는 여러 프로토션 변형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프로토션 변형이란 컴퓨팅, 메모리 및 스토리지를 제공하고 있는 인스턴스와 모델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의 조합을 의미하며 프로토션 변형은 인스턴스 유형, 인스턴스 개수 및 모델을 정의하죠. 기본적으로는 엔드포인트는 한 개의 프로토션 변형으로만 구성되지만 필요에 따라 최대 10개까지의 변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각 프로토션 변형으로 가는 트래픽 비중은 여러분께서 업데이트 엔드포인트, 웨이츠 앤 캐패시티 API 호출로 쉽게 변경할 수 있어요. 따라서 서비스 중단 없이 블루그린 배포, A/B 테스트, 카나리 롤아웃 등의 테스트를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포 전략을 사용하여 새로 업데이트된 모델을 프로토션으로 푸시할 때 수반되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죠. 이번에 새로 런칭된 완전 관리형 블루그린 배포 패턴인 배포 가드레일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패턴은 엔드포인트 트래픽을 블루 플릿에서 그린 플릿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으로 블루 플릿으로 롤백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카나리 롤아웃이나 선형 롤아웃처럼 트래픽 전환 단계를 여러 단계로 세분할 때도 복잡한 아키텍처나 추가 코딩 없이 기존 리얼타임 배포에서 컨피그 설정만 추가하면 되죠. 오른쪽을 그림을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블루 플릿 엔드포인트를 그린 플릿 엔드포인트로 업데이트할 때 그린 플릿에서 가리키는 새로운 인스턴스가 프로비저닝 됩니다. 그 시간 동안은 모든 트래픽이 블루 플릿으로 라우팅 되죠. 프로비저닝이 완료되면 테스트 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클라우드 워치 알람이 연동되어 이슈 발생 여부를 클라우드 워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테스트 페이지에서 그린 플릿으로 가는 트래픽 비율이 25%라고 가정할게요. 만약 이슈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클라우드 워치 알람에서 이슈를 캐치하면 테스트 페이지 이후 그린 플릿 배포로 가는 트래픽은 전면적으로 차단되고 다시 모든 트래픽은 블루 플릿으로 라우팅 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부 사용자들에 한해 처음 몇 초만 에러를 겪고 그 이후로는 모든 사용자들이 에러를 겪지 않는 거죠. 여러분께서는 클라우드 워치 로그를 통해 에러를 분석하고 새로운 그린 플릿을 생성 후 엔드포인트를 업데이트 하시면 됩니다. 테스트 페이지 기간 동안 아무런 이슈가 발생하지 않으면 테스트 페이지 종료 이후 모든 트래픽은 그린 플릿으로 이동합니다. 지금 설명드린 예시가 바로 투스텝 배포 전략이고 이를 좀 더 세분화하여 멀티스텝 배포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페이지를 여러 단계로 구성하는 거죠. 개념이 조금 어렵죠? 몇 분 후 데모를 통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모델을 프로덕션에 잘 배포했는데 특정 이벤트나 서비스가 갑자기 인기를 끌어서 트래픽이 몰릴 수 있겠죠. 이때 각 프로덕션 변형에 대해 오토 스케일링 펄리시를 생성하면 자동으로 오토 스케일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오토 스케일링은 펄리시에서 정의한 클라우드 워치 GP와 타겟 매트릭을 기준으로 실제 워크로드에 따라 인스턴스 개수를 조정할 수 있죠. 스케일링 펄리시는 빌트인으로 제공되는 매트릭을 사용하셔도 되고 여러분께서 커스텀 펄리시를 만드셔도 됩니다. 프로토션 적용 시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모델 업데이트를 위해 엔드포인트를 그냥 업데이트하시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반드시 스케일링 펄리시를 먼저 제거하고 엔드포인트를 업데이트한 다음 새로운 스케일링 펄리시를 적용하셔야 합니다. 백견이 불여 일탈하고 직접 예제 코드를 돌려보셔야 이해가 빠르겠죠. 제가 모델 서빙 패턴에 대한 시스 가이드와 예제 코드를 AWS GitHub에 등록하였습니다. 굳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모든 모듈을 시행하실 필요 없이
특정 패턴에 대한 예제 코드만 독립적으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서빙 패턴을 데모로 다룰 수는 없으니 이 중에서 한국어 자연어 처리 모델의 배포 가드레일 패턴 적용 사례를 데모로 다루겠습니다. 워크샵 샘플 코드의 프로덕션 폴더 디플로이먼트 가드레일 폴더를 선택하고 노트북 파일을 엽니다. 네이버 영화 리뷰 긍정, 부정 판별 모델을 블루 그린 배포 예시입니다. 엔드포인트 생성은 3단계라고 말씀드렸죠. 먼저 모델 생성입니다. CCWork 모델은 도커 이미지가 포함되어야 하죠. 직접 하드 코딩으로 도커 이미지를 가져와도 되지만 이렇게 API를 편리하게 도커 이미지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를 가져왔다면 크리에이트 모델로 3개의 모델을 생성합니다. 모델 1과 모델 3은 정상적으로 구동되고요. 모델 2는 제가 의도적으로 에러가 발생하게 했습니다. 모델 추론을 사용하는 코드를 잘 보세요. 모델 1과 모델 2의 코드가 다른 거 주목하시고요. 모델 2는 파일명에 에러가 포함됩니다. 이 추론 스크립트 파일을 보시면 제가 일부러 에러가 발생하게 해놓았습니다. 모델을 생성했으면 엔드포인트 컴피그를 생성한 차례죠. 참고로 각 컴피그 번호는 각 모델 번호에 대응합니다. 엔드포인트 컴피그 생성이 끝났다면 엔드포인트를 생성합니다. 여기에서 엔드포인트 컴피그 네임이 엔드포인트 컴피그 1인 것을 보실 수 있죠.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콘솔 창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서 가리키는 엔드포인트 컴피그가 1인 것이 보이시죠? 몇 분 경과 이후 엔드포인트 배포가 완료되면 곧바로 실시간 추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건의 샘플 데이터를 제가 미리 만들어 두었죠. 긍정 리뷰와 부정 리뷰입니다. 인보크 엔드포인트를 호출하여 추론 결과 값을 확인합니다. 결과가 잘 나오죠? 이제 클라우드 워치 인보케이션 매트릭스 수집 위에 0.5초 간격으로 총 250회 호출합니다. 몇 분 경과 이후 400회로 500회를 볼까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구동되는 모델이라 Y축 즉 에러 매트릭이 0입니다. 이제 클라우드 워치 알람을 생성합니다. 예제 코드에서는 베이킹 기간 내 1분 동안 500에러가 10% 이상 발생하거나 레이턴시가 400ms 이상일 때 경고를 주기에 설정합니다. 알람 생성이 끝났다면 본격적으로 블루 그린 배포를 해보죠. 먼저 엔드포인트 컴피그 1을 가리킬 수 있게 엔드포인트를 업데이트합니다. 한꺼번에 트래픽이 모델 2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베이킹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트래픽을 모델 2로 쏴주고 에러가 발생하는지 캐치하는 거죠. 디플로이먼트 가드레일은 추가적인 개발 없이 이런 복잡한 과정들을 간단한 설정으로 쉽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엔드포인트를 호출하여 엔드포인트 업데이트를 수행하고 실제 트래픽이 어떻게 라우팅되는지 아래 코드를 실행해서 확인해 봅니다. 첫 몇 분간은 모델 1에서만 추론하므로 정상적으로 수행되지만 모델 1의 인스턴스가 프로비저닝 되면 베이킹 기간 대행이 시작되고 일부 트래픽이 모델 2로 라우팅되죠. 모델 2는 에러가 발생하는 모델인데 간헐적으로 에러가 발생합니다. 클라우드 워치에서 지금 설정한 2개의 알람에서 1개 알람이 떴습니다. 인터널 서버 에러인 500에러죠. 링크를 클릭해서 시각화 결과도 같이 보세요. 처음에는 에러가 0이었다가 모델 2가 배포된 직후 에러가 증가하고 있죠. 엔드포인트 내역에서도 오류 메시지를 확인해 보세요. 알람 스테이트 오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 이미 롤백이 수행됐기에 모든 트래픽은 다시 모델 1로 라우팅됩니다. 확인해 볼까요? 신기하게도 일정 시점 이후로는 더 이상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코드 셀을 중단하고 직접 추론을 수행해 볼까요? 에러 없이 잘 수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워치 로그도 확인해 보죠. 500에러 그래프를 잘 확인해 주시고요. 확 늘었다가 다시 0으로 줄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엔드포인트 컴피그 3을 가리킬 수 있게 엔드포인트를 업데이트 할게요. 이 모델은 정상적으로 돌아가죠. 동일하게 업데이트 엔드포인트를 호출하고 여러 번 추론을 수행합니다. 에러가 없는 모델이므로 베이킹 기간 동안 알람이 활성화되지 않고 모든 트래픽이 모델 3으로 넘어갔습니다. 데모를 통해 이렇게 안전하게 블루그린 페퍼를 관리형 서비스로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세션 이후 꼭 해보시고 나머지 예제들도 꼭 해보세요. 마지막에 약방의 감초 꿀팁이 빠질 수 없겠죠? 처음부터 리얼타임을 사용한 것보다 서버리스 추론이나 비동기 추론으로 비용을 최소화하세요. 아무리 저렴한 인스턴스라도 24시간 365일 띄우는 것은 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디버깅,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가급적 로컬 환경에서 충분히 디버깅하고 배포하세요. 로컬 환경 디버깅의 베스트 프랙티스는 제 예제 코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레이턴시 개선을 위해 세이지메커 네오와 인퍼런시아를 검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추론 전용 칩인 인퍼런시아를 사용하면 버트 기반 모델에서 2배 가까운 레이턴시 향상이 있습니다. 실제로 모델 서빙을 적용해야 하는 실무자분들은 참조 링크들을 북막하세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보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설문조사 피드백은 더 좋은 세션을 위한 양분이니 꼭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